힘과 넘치는 우리가 왔다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큰 생명체인 인날이 밝은 세상에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서 우리의 이초 일각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바라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염원을 특히 이 자리는 저 다음 오신 우리 부동산께서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슴을 혼자만이 아니라 부동산과 뜻을 같이 해서 숨기는 동안에 우리들한테는 우리 개인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 몫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근래 들어서 여기 독수 보고 우리 인생한테 보고 되게 큰 의미가 있어서 젊음들을 얻다고 뛰기라면 됐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새 몸이 시작이니까 몸에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렇게 정치라겠다는 얘기했는데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고 재밌다고 그냥 그때만 양심 들었습니다만은 그러고는 그래도 좀 더 죽기 전에 잘 해봐야겠습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죽는 시간 더 버텨보란다 하는 생각이 오기가 나니까 더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지람을 듣고 나니까 좀 더 잘해보란다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예수 죽었는데 못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꼭 책을 읽다 보면 그 대목만 본 것이 아니라 앞에서 뒤에까지 연결시켜갖고 본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서 오늘 또 해야 할 제목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해야 할 제목은 83페이지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넷째 줄까지 다시 말하자면 삼장법과 시험장이 중국 법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상스크리트를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한자 갖고는 부처님법의 그 정수를 번역해서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그럼 뭐냐 번역한다고 해봤자 체험을 모두 공부하는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뛰어 들어가서 현장에 가서 배워야겠다. 각오를 가지고 젊은 나이에 인도로 가서 현장에 가서 축제 가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다가 이 보통 지었던 제목들 될 것 같은 제목을 이제 특히 오늘 83페이지에서 넷째 줄까지 이루어진 제목까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인도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중국 고생을 해갖고 인도에 들어가서 이제 발판을 듣고 가령 고창국에 가서 여기 삶이 목숨이 붙을 때까지 아래에 있어서는 특히 몇 분이 하지만 모래가 줄줄 흘러내리는 아까 부충전 삼국제 설계에서 나오죠. 모래가 흔들려가는 이 교재 82페이지 무기서부터 8째 줄에 나오는 대로 대과벽판이라고 하는 큰 모래가 흘러내리는 800리 유사적 대과벽판이라고 하는 고비를 넘어가고 그리고 가지고 왔던 물이 팩티클가 다 말라갖고 목이 마르고 죽을 지경이 되고 해갖고 완전히 이제 얼어 죽을 뿌리에서 벌벌 떠갖고 뼈쪽으로 추위가 들어오는 고통을 겪고 있다가 정신이 바짝 나서 보니까 저 앞에 눈앞에가 오아시스가 보여서 거기서 가서 물도 먹고 상관없던 경우까지 해서 48세까지는 이제 인도에 가서 생사의 고비를 넘어서 이제 정착해 왔던 제1단계가 오늘로서 끝났다. 지난번에 끝났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83페이지 5째, 6째부터 나온 것은 이제는 다시 들어가서 인도에 들어가서 인도 스님들과 모든 사람들 만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의 불교의 중심이 되어지는 나란타라고도 흔히 합니다만 나란타라고 하는 절에 들어가서 이게 진짜 중국의 100세가 넘는 인도 100세가 넘는 전체
인도 불교 총 뭐랄까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개견선사를 만나뵈면서부터 시작된 마지막 보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비록 시작은 지금 83페이지부터 하지만 그 앞에 여기까지 왔던 현장이 죽음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거기 도탁해서 그 다음에 굶어죽을법이 얼어죽을법이 이런 거하고 한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그런 하지만 준비 과정에 관한 이해가 없이 느닷없이 그 다음에 마라난타가 들어가서 나란타 들어가서 개연수를 만나갖고 그것만 봐버리면 그 하나의 한수는 사실적 여행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삼장법사 현장이 중국이 모든 천하 우주 사상과 정치를 지도한다 생각했던 허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같이 보다 보니까 중국 끝까지 오선 한 인도에 도달하지 못한 근본 문제가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뭐하는 시간이라는 것과 뭐하는 공간이라는 것, 이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도 다시 말해 중국적 사고 가지고서는 근본 문제 끝부터 전체를 종합시키는 다시 말하는 분석적 종합적 능력이 중국 것 가지고서는 우주 진리에 접근을 못했다 하는 것을 아주 가장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으로 느낀 사람이 말하자면 삼장법사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 현장의 경험을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겪었던 경험 따라서 우주는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 무한한 알갱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왔던 그것을 이론이 아니라 체험하고 왔던 것을 설명해 왔던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 가지고 단지 삼장법사 현장이 인도에서 다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도 것이 다시 중국화 해갖고 모든 세계 불교는 중국 중심다 되어버렸던 것으로만 봐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져본다면 그 흐름에 관한 맛도 모른다면 그런 것에 관한 이 경험을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에 관한 발상법에 관한 것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고 천지 하늘과 땅과 사람 거의 그것만 붙들고 완전 그래갖고 도토겠다고 그래갖고 예를 들면 금방 이게 하자면 태계 선생이 성악 10도 그래갖고 당신이 이 모든 유교 철학을 갖고 10가지 범주를 정리해놓고 이것이 성악을 내가 완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때문에 그 성악 10도가 성악 10도 100번 1000번 해봤자 성악 더 잘하겠습니까? 그런 대목에서 그 차원을 근본적으로 깨버리는 불확정적 가변적인 요소를 도입해왔던 그 대목을 다시 깨고 들어가는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삼장법사 현장이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배웠던 13살 때부터 배웠던 국도가 이거 갖고는 현장에 가서 그 거대한 미끌통을 보지 만든다는 것을 갖고 목숨을 걸고 수행해 가서 뛰어 들어갔던 과정에 관한 그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면했던 대목까지 설명했던 것이 83페이지에 나오는 5에서 5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한 기초 작업 과정이 같이 말하자면 얼마나 모든 진리에 관한 끝은 기본적인 요소가 얼마나 넓고 어려운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같이 생각해 가면서 지금 수업 얘기는 83페이지 40줄부터 하겠습니다만 부탁은 오늘 저녁에도 하시면 꼭 반드시 앞에 부분 그리고 그 앞에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연계해가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는 뭘 설명하려고 한 것이냐 삼장법사 현장과 관련된 내용을 다스리고 있는 주제는 81페이지 다시 말하면 제8장의 제2단에 해당되어지는 시각 불방기 추구적 목표 시각 시시각각으로 어떤 짧은 시간도 시시각각도 불방기 추구적 목표 자기가 생각해왔던 목표를 포기한다거나 놓아버린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하고 일정을 살아오셨던 umu사님이신 강청학 선생님의 이론에 의해서 보자면 적어도 뜻을 세운 후부터서는
절대로 어쩔 수 없이 쓰러져 죽는 것이 아닌 한은 버틸 수 있는 대로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앉아서 창좌 불과라고 다시 말하자면 허리를 땅에다 대갖고 빤히 누워서 완전히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신, 자기 의식을 놔버린다. 그 식을 놔버린다 하는 경계를 가지고는 안 된다. 죽는 날까지 자기 주체의식, 자기 의식을 자아식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 그것보다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염념상속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어떤 순간도 죽는 순간까지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유지되어 나간다. 염념상속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다른 말로 이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시시각각의 불방기 충적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순간은 바로 뭐냐면 바로 주경이 시시각각으로 자기가 나는 나인 동시에 전체의 구성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을 가보면서 새벽에 주경 제일 첫 페이지를 봐왔습니다. 그때 제일 첫 페이지가 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첫 페이지 한번 참고하면 또 어제 오늘 새벽에 봐서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명, 그럼 하늘이 명한 것이다 해놓고 천지인 항상 연결시켜서 전체를 하나로 보도록 천명, 천지인 화, 천지주화의 본 일부분 같다. 중화란 말을 쓰고 그 천명주의성 서천주의도 쓰기고 라고 설명해놓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1페이지 그 주석 첫 번에 보니까 성도교가 무엇이냐? 핵심 한말로 말하면 그것은 주석의 역석 제일 먼저 인적 자연 분부적 자연 분부 사람의 본래부터 이어받아갖고 하늘 중에서 받아가지고 태어난 바 이것을 말해서 성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천명이라고 하는 것과 주명이라는 것과 우주 모든 문제는 근본은 어디서부터 추구해야 그 역적의 제일 첫째 단어 인적 자연 분부라고 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그 다시 보다 보니까 천명 뭐 우주 다 하고 여하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건 뭐냐 전부 다 사람과 문제에서부터 추가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그 주석의 인적 자연 분부를 규주 말해서 사람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에 관해서 이것을 말해서 태어날 때 자기한테 부여되어 있던 성품을 말해서 규주성이라고 한다. 이 문제들이 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는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어 있는 것. 이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은 개인인 동시에 전체 사람과 사람이 당연하게 연결돼갖고 모든 사람으로 연결되고 모든 사람 무엇이냐? 이것이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우주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설명해갖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사람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가면서 적어주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자면 언제든지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사람은 제 입장에서 보자면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성품을 주인으로 되어갖고 다스려 가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나가는 것이 성과 도가 교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 1장 천명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참 들어보자면 제 2장에서 보자면 천명 해봤자 무엇이 필요냐? 그 다음 2장 15페이지를 보자면 2장에서는 시중 어떤 것도 다 보자면 여러 가지 요소가 시중 다 서로 어울려서 딱 알맞게 조화되어진 것을 시중이라고 한다. 시중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시간적 상황적 요건적 상황에서 딱 알맞는 것으로 연결돼야지. 성도 교가 알맞는 것으로 돼야지. 성은 성이고 도는 완치게 받쳐서 이렇다. 그 다시 말하면 성도 교는 무엇을 하고 있냐? 딱 알맞게 적당하게 조화된 것을 목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2장에서는 시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용이라는 것은 바로 그냥 전체와 부부가 항상 연결시켜가면서 끊이지 않게 알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니까 다시 떼놓고 보니까 3장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그런데도 전체와
부분과 또 개체와 전체를 연결시켜가지고 알맞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 중용인데, 실제 중용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중용답게 한 사람이 얼마 있냐? 25페이지 3장에 보자면, 3장에서 보자면 중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실제는 중용은 지호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백정자는 사람이란 것들은 선능구이 진짜로 중용을 뜻을 아는 사람이 선은 거의 없단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셀덤이라고 하죠. 거의 없다. 진짜로 중용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늘 그 땅과 조화를 설명해도 아는 사람이 실제로 말만 중용하면서 중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완전 중용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을 설명하려고 여기서 민선능구이란 말로 쓰고 있다. 여기서 말하자면 중용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말로만 중용하면서도 사람들은 시중을 통해서 중용에 도달하는 문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중용은 무식하게 십자로 말만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냔 말이냐? 왜 원인이 왜 그러냐? 그것은 34페이지 4장에서 보자면 행명 분명히 알고 해야 할 텐데, 그것은 분명히 알고 실천을 해야 할 텐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없냐? 꼭 해야 할 것을 알맞게 해야 할 텐데 너무 지나치게 안심하거나 아니면 하느라 못하겠다고 바라보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천이라고 하는 문제를 행명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4장에서는 지나쳐도 안 되고 화도 안 되고 불급도 안 된다. 그래서 화유 불급, 지나친 것이나 불급 못 이루는 것이나 똑같다, 마찬가지야. 다시 말하면 앞에 얘기한 대로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34페이지 해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 2절에 나오는 단어가 보시면, 반사는 토, 요, 강구, 인계, 토라고 하는 말이 적당하게 알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넘어도 안 되고 모자도 안 된다는 것을 도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도는 바로 뭐냐 하냐면 적절한 것이다. 그것을 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를 다시 모아서 연결해갖고 실천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중용에 있어서는 실천이다, 행위다. 그 4장에서는 행위 얼마나 중요하냐. 그 실천, 행위를 확실히, 실천을 어떻게 하냐면 알고 실천해야 할 거 아니야. 그 5장에서는 알고 실천해야 하는데 실천이 어떻게 했냐. 실천해봐야 알아진다. 그래서 4장은 반드시 알면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5장에서는 하지만 46페이지에서는 뭘 설명하냐면 천행, 실천을 해봐야 알아진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행동 명백히 알아지는 깨달아진 것은 가만히 생각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절대로 몸을 움직여가지고 실패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해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우주는 크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속으로는 접근해간 데는 전부 알고 실천하고 겸손하는 것으로 설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실천을 통해서 해준다면 어떻게 하냐. 겸손하게 실천에 접근해가는 자기를 보는, 자기를 고쳐가는 습관이 있고, 요 대목을 갖고 실천으로 들어가는 가장 조용스러운 자세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53페이지 제6장에서 대지라고 해갖고 가장 병신같이 참으면서 실천해 나가는 그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53페이지에서는 6장에서는 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다시 말하면 개취어머니한테 오고 못된 개충생한테 오고 바보 같은 주먹이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아가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실천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참고 견디면서 실천해 나가는 자세를 대지혜라고 설명을 해서, 다시 말하면 순임금같이 참고 견디면서 멍청한 데서부터 지혜로 도달해 같은 사람은 없다는 내용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여기까지로 해서는 대지혜까지로 설명해서 제1차적으로 중용의 기본 방향을 정치하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대지혜를 얻어가는 그 자세는 어떻게냐.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제 입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나쁜 거 모진 거 다 알면서 그럼 따뜻거려갖고 전체를 다 대지혜를 통해서 조화시켜가는 자세로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순이라고 하는 대지혜고, 순의 도리야말로 뭐냐. 모진 놈다 뽑아갖고 따뜻거리고 키워나가고, 나쁜 놈은 살짝 덮어주고 잘한 놈은 칭찬줘갖고 올려나가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가장 안정된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지혜의 실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은 제 지혜를 설명해놓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너는 어쩌냐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거지. 제 7장과 8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들은 이제 반성적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지혜는 제 6장에서 나오는 스님의 대지혜는 뭐냐. 자기 스스로 낮추고 참고 견디고 다 화합시킨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반대로 제 7장에서 보자면 사람들은 어쩌냐. 사람들은 인재활,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다 잘났다, 다 한다, 똑똑하다고 얘기한다. 사람들은 그래서 다 뭐냐면 여지 나는 똑똑하니 알고 있어야?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총명하라고 해서 아만상에 빠져버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똑똑하다면서 큰 차원으로 보자면 그것은 저만 똑똑한 것이 전체와 균형 있는 똑똑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만 똑똑하면 안 돼야 그런 얘기로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체에 균형이 있는 똑똑이다. 그것을 66페이지 제 1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중요한 핵심 문제 똑똑은 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추월해서는 안 되고 전체와 조화 있는 똑똑이 한단 말을 66페이지 밑에서 7개, 5줄에 나와 있는 대로 총명은 뭐냐. 그것은 바로 저 혼자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맞추어서 전체가 공평하게 균형에 맞게 똑똑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총명과 고명과를 구별해갖고, 진짜 총명은 전체와 조화 있는 총명이지 저 혼자만 잘난 척인 총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고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알라면 똑똑은 잘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알았다고 하면서 잘못하고 빠져가는 내용들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혜 문제까지 설명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간 문제는 같이 이제 자기가 똑똑을 벗어나서 지혜를 통해서 익어가는 자세로 설명한다고 했더니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것을 무한한 시간, 무한한 정성, 무한한 생각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다가 알아주는 뻥뻥 뭉쳐서 끊어지지 않게 간직해야 한다고는 79페이지에 나오는 제 8장을 통해서 앞에 것을 다시 한번 7장까지 다시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중요한 앞에 싹 설명하고 또 모아갖고 정리하고 또 다시 거기다 부추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8장을 보시면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하독정가들이 모시고 있는 하담서원에 모시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한 분 중에 한 분은 음자 할아버지입니다. 음자 할아버지는 바로 뭐냐. 그럼 여기 복음 어떻게 보면 중용의 복음에서 나온 뜻을 간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말은 가슴 속에다가 정성 다해서 간직한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듣고 배우고 해갖고 그때 알았으면 알았다 그러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한 번 알았으면 들었으면 꼭 가슴 속에다 간직해서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을 갖고 철저한 정신 각오를 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인생 선배를 79페이지에서는 누구를 모셨냐. 그럼 공자님 수제자인 안회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에 관해서 천천히 갔지만 이 자세를 갖고 다음에 현장 이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79페이지 원문에는 중요한 내용은 한 줄밖에 없죠. 이 미인냐는 아련한 사람의 사람 정쟁이는 어쩌냐. 사람은 택보 중용의 뜻을 한번 듣고 가슴속에다 간직해서
골라서 내 마음으로 삼아야겠다고 지금서 삼았다고 하면 그것을 가슴에 새겨갖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득일선, 이것이 참 좋구나. 그래서 그 중용 속에서 뜻은 득이란 말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한 가지 중용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번번 손을 꽉 쥐고 가슴 속에다가 간직해서 그러니까 손을 쥔다 하면 번번이란 말은 마음속에 정신적으로 간직하고 그 다음에 복응이란 말은 몸속에다 간직하고 그래갖고 한 번 마음을 딱 먹으면 그것이 모가지가 떨어져도 죽음을 닥쳐도 숨 끊어질 때까지는 불질지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용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생각하고 생각한 다음에 얻어지면 그것을 간직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 중용이 성공하게 된 것은 첫째로는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 근본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것을 가슴속에다 간직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 말이 중용은 천행중용 실천해 봐갖고 깨달았으면 수요 내재적 자각성 가슴속에다가 이것이 중용이 그저 이론이 아니라 내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중용을 자기 것으로 깨달아서 간직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중용이야말로 지금까지에 있어서는 사서 중에서 상정은 나중에 놔두고 사서 중에 것들은 다시 총정리해서 내놓은 것들을 중용이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특히 중요한 여기 지금 8장에 나오는 것은 뭐냐. 공자님같이 훌륭하신 분도 중용을 통해서 공부를 해놓고 보니까 자기 수제자라고 하는 아내한테 못 미치는 대목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은 제자를 통해서 배워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내는 이런 점에서 나보다 뛰어난 앞사람이 제자다 한 생각을 해서 아내가 죽어버리니까 하느님이 나를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도 제자를 통해서 자기보다 우월한 장점을 배워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자의 장점을 다 많이 배우고 있는 아내는 물론 공자님을 스승으로 보십니다. 따라서 스승이 제자가 스승을 공경해서 배우는 것이 학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치는 교라고 한다면 교에 끝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내 같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교를 통해서 아내로부터 제자로부터 학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님이 제자한테 배우는 차원이 나오는 것이 교학상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 다시 말하면 80페이지 여기서부터 셋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나오는 교학상장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는 진리, 학문, 수행,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교학상장 얘기를 설명하시고 계셨던 조선대학의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박태상 선생님께서 우리 법과대학 학생들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할 방법이 교훈이 될 얘기를 제일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을 하나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가르치는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선생한테 학생들과 서로 모아갖고 학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학성장이다 하는 것을 법대 50안에다가 내려주신 분이 조선대학의 박철웅 총장한테 조선대학 민족대학 만들어라고 폰치했다가 마지막에 박철웅 총장한테 몽둥이 맞아갖고 쫓겨났던 박태상 선생님한테서 받았던 전남대 법대에 지금 저와 같이 전국적으로 보자면 지금 세 번째 제사들 수학자가 많이 나는 대학원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동무대학원의 사실상 교훈이 되어진 교학상장이 첫째의 과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뭐냐? 어째서 교학상장 되면서 교수나 학생은 어떻게 되냐? 서로 간의 진리 공동체에 있어서 새로운 이론, 확장선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제자에 대해서도
스승도 역시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도학상경이라고 하는 말을 서로 가져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와 학생은 혹은 학문 공동체는 서로 간의 공동체적 상친, 친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 한 가족 관계, 공동체 관계를 친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박태상 선생님한테서 받았던 교훈에 의해서 전남대 고시반 내지 전남대 로스쿨에 있어서 지도하는 그런 개념 속에는 도학상장, 서로 간의 길을장, 길러준다는 장. 두 번째는 도학상경, 공경한 경자, 도학상친, 친한 친자, 친한 가족 친자죠. 그래서 도학상장, 상경, 상친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학문 공동체는 중용을 통해서 뭘 이루어지게 되냐. 중용을 통해서는 상장, 상친, 상경을 통해서 중용을 통해서 결국은 학문을 통해서 인류는 바로 뭐냐면 서로 간의 공동체로 정신적 공동체로 결속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실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짧지만은 바로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나오는 대로 중용을 통해서 뭐냐 나 자신의 내재적인 자각만이 아니라 자각을 통해서 자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 중용정신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한 덩어리가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정신 가지면 기독교도 따르고 불교도 따로 놀고 마음에서 따로 놀고 있습니까? 유교 따로 놀고 있습니까? 이 정신을 가지면 세계 평화가 안 오고 있습니까? 이 정신 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까지 원자부터 갖고 원자탄 갖고 지배하려고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12만 톤짜리 항공모함 갖고 땡크트라고 원자탄 갖고 지나고 있지만 이 사람들 대간통소리가 싹 다시 돌아 넣어서 인류는 공동체 하나예요. 바로 뭐냐 교학 상장 상경 상친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주공정신 가지면 세계에서 지기들끼리 주도권 잡으려고 망천도 하려고 사람들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뜻은 뭐냐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양동시장에 있는 금호생명 방 빌려갖고 오고 있는 우리 떠들고 있는 것들이 다시 큰 차원에서 한 번만 한 덩어리로만 상경상친 뭐 또 하나 상경 정신으로만 결합돼 버리면 어떤 인류 공동체는 남이 아닌데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못 진척 했으니까 그런 뜻을 보자면 그런 뜻으로 모아져서 인류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뜻이 진즉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소리를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다시 한 번이라도 이번에 또 광주 전남 전북에 합쳐갖고 호남유학 한번 만들어보자 했더니 또 그러니까 주도권 잡으려고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갖고 중심이 돼야 한다 하니까 그러고 또 전남 전북 광주가 또 한 덩어리가 전남이 또 깨져버렸다. 이런 상황들 생각하면서 상장 상친 상경의 정신으로 진리 공동체 생명 공동체 공동 운명체로 대동적 정신만 실천해 간다면 이는 싸움이 날 필요가 없지 않냐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 살라고 그냥 남들보다는 수만 배 더 부자 돼갖고 찌끄리 하고 있으면서 그런 걸 또 더 붙어갖고 더 벌어먹고 살라고 대통령 한다고 그러면서 반대편 떼잡으려고 뭐라 방법을 쓰고 잡아서 이런 식 사고방식 사람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화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상친, 상장, 상견적 정신으로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중용을 통한 공동체다 하는 의식을 훈련시키고 실천해 나가면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크게 보자면 스승과 제자 문제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과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가 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보면은 바로 이원적 구조가 공동체적 구조로 바꿔진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시켜서 말하자면 중생이 바로 보살을 통해서 깨달게 되면 중생과 보살이 하나가 한 덩어리가 된다. 중생과 보살이 한 덩어리가 된다는 논리가 바로 뭐냐면 중생 플러스 보살 이꼬르 부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피조물과 창조주가 합쳐갖고 이루어지면 결국 우주는 하나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적어도 중국 지금까지의 봉건주의적인 지배자와 비지배자와 이원적 상황을 갖고는 절대로 안 되었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 82페이지에 나오는 다시 말하자면 중국에서부터 인도 가서 근본 문제 배워야겠다고 왔었던 바로 여기 삼장법사 시험장이 중국과 그건 안 돼. 인도 가서 배워야겠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려고 인도로 가려고 뚫고 가려고 오만 가지 고통을 겪다가 마지막에서 얼어 죽을 고비, 목말라 죽을 고비를 겪었다가 오아시스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뚫고 나가기 시작해갖고 바로 이제는 자기가 바랐던 대로 다차원적 종합적인 총체적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터전이 되어진 인도 땅 천축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그 설명하는 대목까지가 앞에 설명했던 대목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잔소리다 보니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뭐냐. 그러면 어려움을 뚫고 개체로 붙어서 공동명체로 가는 이 시도가 천무신조해서 거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보자면 아미타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32페이지 밑에서 8개 줄에 나와 있던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얼어 죽고 다시 말하면 숨을 못 쉬고 있는 한리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높은 여기 숨이 들어가면서 정신체를 해갖고 다시 오아시스 쪽에 가서 사람들이 되었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까지가 83페이지 북에서 5개 줄까지 들어있는 나란다사라고 한 절로 갈 때까지에 있어서 구원을 받을 때까지에 있어서 삼장부터 현장의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디서부터 설명할까 할까 그러니까 적어도 82페이지 제일 밑에 줄부터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 줄부터 보자면 제일 밑에 둘째 줄부터 보자면 절 동남쪽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중신 등상 파미를 보인다. 이것은 파미를 보원, 파밀보원을 넘어서 다시 올라서 그 다음에 통과 돌궐 남단 즉 돌궐이란 말은 터키 뜻입니다. 돌궐은 터키 돌궐족 그러니까 돌궐족의 남쪽적인 하지만 서쪽에 있는 터키입니다. 터키의 남단을 거쳐서 통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요새 철문관 지키고 있는 철문관이라고 하는 요새에 아주 산띠 험하고 있습니다. 산띠 철문관을 넘어서 철문관이 뭐냐 하면 오늘날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서 파달산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디로 도달했냐면 바로 도달한 것이 뭐냐면 옆파라 입구에다가 열십자 선자가 나뭇잎 옆자로 하기로 인도 발음으로는 섭이라고 읽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옆파라인지 서파라인지를 모르겠다면 이대로 말하면 중축이 좀 옆파라고 했다. 옆파라가 뭐냐 그러면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서 아프간 북부의 옆파라라는 지역에 도달을 지나서 옆파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정정주로 이제 거기서부터서 동양해 가면서 꼭꼭 걸어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가 정정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정주로 이제 1년간을 집에 있고 꼭꼭 걸어갔고 어제 그 다음에 1년 걸어서 629년 때 나중에 찾아보니까 630년이다. 630년 하말 여름 끝에서 종 끝내 예우 도달요 천축적 서부구다. 천축적이란 말입니다. 인도 땅이죠. 이게 바로 아프가니스탄 쪽을 거쳐서 파키스탄 쪽 다 지나서 인도 땅에 바로 천축국 땅의 북부, 서북부 쪽에 도달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바로 말하자면 일단은
현장법사의 인도까지 도달해간까지 거기서부터 이제는 인도 땅에 들어가게 된 인도 땅에 들어가서부터 현장의 새로운 인도 생활이 시작된 것이 이 83페이지 개치주입니다. 현장은 경과 천난만흠하여서 종의 우레도 우레종 우레도료 마갈타국 마갈타국적 정계 마갈타국적 정계 천축불교 최고 국의 고도다. 하지만 삼장국사는 현장은 천난만금 천가지 만가지 어려움은 나는 어려움이고 험은 험나는 것이고 천가지 만가지 어려움을 다 거치고 끝내 종 우레도 도료 끝내 어디 도착했냐? 마갈타국에 도착하게 됐다. 마갈타 국적 청계 마갈타국에 있는 어디 도착했냐면 모든 것이 정계가 한 전체가 정계 천축 불교 최고 학부 전 당시에서 전 인도에 있어 천축 인도입니다. 전 인도에 있어서 그 천축 불교의 모든 학문이 만들어져 있던 인도 불교 가장 높은 학부 불교 최고 대학이죠. 최고 대학에 그것이 뭐냐면 나란타사라고 하는 최고 대학에 도착하게 되어갔고 거기서 수도료 1천 도착했더니 그러니까 수는 빠져들었다고 말이야. 수도료 1,000학의 수봉착항과 1,000개가 넘는 1,000개 이상 2,000학이니까 1,000개가 넘는 수도료 수봉착항 손으로 받들고 있는 향과 1,000개가 넘는 손으로 받던 향과 그 다음에 뭐냐 화는 화요 영어로 말이야 영어로 엔디고 그 다음에 선화적 화상 그리고 1,000개가 넘는 향과 1,000개가 넘는 꽃을 선화는 뭐냐면 생화죠. 싱싱한 꽃을 받들고 있는 화상들의 연결한 다시 말하면 수만 명이 수천 명의 스님들의 환영을 받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지만 고생이 끝나고 공부로 들어가 부처님에게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당시 나란타사는 이경유 700다년적 유후 역사요. 나란타사는 적어도 700년이 넘는 오래된 역사. 그때만 해도 벌써 700년 전 있었으니까 얼마나 오래된지 알죠. 나란타사는 이미 벌써 7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내는 상류 성중이 1만다인했다. 절 속에 절 안에는 평상시에도 항상 성중 스님 무리가 스님의 이 수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나란타사 소리가 있었다. 사적 주기는 사를 총괄을 하고 있는 주기라고 한다면 가장 높은 어리겠죠. 그 저를 총괄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tanga화상인데 그 이름이 하지만 절 전체를 감당하고 있는 전 전체의 제일 어른인 스님은 화상 스님은 이름이 누구냐 하면 계현이라는 사람인데 계현은 위년에 백세적 불합불렸다. 계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에 있어서 연과 금년에 있어서 이 시위년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 연세는 백세적 100세가 넘은 불납권이었다. 불교 이론에 있어서 불교 학문의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초이 불강학료 100세가 넘어버렸으니까 힘도 없고 보니까 벌써 진직 초이 불강학료 강학 놓아놓고 강론하는 것들은 진직 끝내버렸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제자 스님들이 있으니까 제자 스님들이 맡아갖고 강론했겠죠. 그런데도 그런데 이번에 있어서만은 다만 저위 불학 권위가 각 피, 당승, 서천, 구치, 진경적인 정신소 감동하여서 그런데 이번에 있어서만은 저희 이분 불교 이론의 가장 권위자인 이분께서 다만 각 안지 그런 데도 예외적으로 피당승이 당나라 스님이 서천에서 서천이라는 것은 인도를 서쪽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인도 쪽이 서쪽 세계에 돌아와서 국취 진경적 정신 서천에 와서 즉 인도에 와서 참 부처님의 말씀을 적었던 참된 경전을 진경을 구해 얻어 가지고서 공부하려고 하는 정신에 대해서 진경적 정신에 대해서 소감동하여 크게 감동하신 바가 있어서 그러므로 단 이번에는 세상에 중이 고생해갖고 배우러 왔다 해서 감동하셔가지고 특별히 용료 15개월 시간 등 15개월짜리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15개월을 세워서 그 다음에 한 줄만 올려서 다시 해주십시오. 한 줄 위에 위료부터 해주십시오. 그런데 감독해갖고 위료 표시 위료 표시 대당 바로 해갖고 이 중국의 우호 정리 그래보면 안 돼. 시력이 떨어져갖고 네가 안기 못하고 그래서 특히 대당 큰 당나라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그 우호적인 정리를 표시하고자 하여서 특별한 뜻으로서 현장을 현장을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았으니까 이제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그래갖고 특기는 특히 그 말이에요. 특히 위타 중계 강단 그리고 새로 그동안에 100살 넘어갖고 강의 그만두시가 오래됐는데도 특히 중국에서 이 공부로 온 사람을 제자로 삼았으니까 어째 여기서 특히 위타 중계 강단 그를 위해서 즉 현장을 위해서 다시 강단을 중계 다시 열었다 그 말입니다. 100살 넘은 양반이 새로운 중국에서 온 제자를 위해서 강단을 열었어. 그래가지고 어때 강단 열었으니까 뭐 강의 짠 거죠. 용료 15개월적 시간 15개월짜리 15달 동안은 특별 강의 기간을 만들어갖고 그래서 친자, 급타, 강해료, 최고심 그 다음에 최난, 동적, 불경, 유가경 하였다. 그래서 바로 여기선 범소 아까 말한 개현선사께서 범소 급타 현장을 위하여서 현장에 주기 위해서 뭐냐 해료 최고심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가장 깊고 최난동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불교 경전인 유가경에 관해서 새로운 강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유가경은 불교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뭐냐면 주와 백 나와 나 밖에 있는 것과를 주객이 서로 어울리게 하여서 주객을 상응하여서 융합하여 하는 주객을 융합하는 이론적 즉 합일론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냐면 신부의 몸뚱아리와 말하는 것과 그 다음 가슴 속에 머릿속에 살고 있는 것과 이것은 신부의 이 삼재를 가지고서 제가 모아가지고
그놈을 어떻게 모으냐? 그럼 수인, 손법할, 여기 순결법 뭐가 손, 발, 머리, 표정 등을 가지고서 그놈을 수인으로 배합해갖고 발레마담 세 가지의 선밀, 세 가지 가장 치밀한 불교의 대단한법의 정수를 전해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뜻 대지 진리의 핵심으로 해서 간단히 심어주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유가경이라고 해서 여기 말해 유가경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된다고 합니다. 이와 나스가 그 밑에 줄까지 하고 좀 쉬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장은 용료 5년적 시간, 다시 거기서 5년을 현장은 거기서 5년 시간을 거기서 공부때 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연료 분납이론. 그래서 아까 말한 15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놈 무게다가 다시 거기서 5년 동안 붙어 앉아갖고 아까 계연 스님 있는 곳 쪽에서 최고 학부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절 속에는 어찌하면 최고 이론 갖고 있는 아까 절 속에서는 나란타사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개현 정통 전두경론대 그 첫째 그 속에 있는 제일 뛰어난 사람은 뭐냐면 개연스입니다. 개연스님은 정통 전두경력 모두 경과 논에 대해서 그 양반은 다 정통한 분이니까 그 양반 빼고 그래서 말하자면 개연이다 이번 한번 쓰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1만 다계 화상이 그 외에는 10,000명의 사상들이 있는데 10,000명의 화상 속에는 그 다음에 정통효 20부적 이 근유천이다. 10,000명 중들 가운데서는 적어도 그 중에 1,000명은 20대의 20부 경전에 관해서는 통효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말하면 아까 말한 10,000명 중에 있고 거기다 2번 쓰고 거기다 3번 쓰고 그 다음에 능통효 30부적 경은 30부적 경은 30부경을 통효한 사람들은 근유 500인 30부경을 통효한 사람 500명은 중에 있고 그것이 4번이고 그 다음에 능정통 50부경의 근유 10인 50부 그 중에 50부 경전은 능통한 사람이 그 중에서 연정인데 그런데 이 현장은 70인중적입니다. 현장이 벌써 그동안에 보려고 해갖고 그 아까 수만 명 속에 10명 속에 들어있는 최고 대연스님 다음에 빼놓고 10명 속에 한 사람으로 현장이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묘학적 불락대사 그래서 중국 사람이 인도에 가서 불학을 성묘 불교 공부를 마쳤던 사람 그 불학으로 대사 큰 중으로서 산 사람으로 거기서 성묘 이 자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이 학문은 자세에 있어서는 현장이 최고 수위까지 일단 교육 과정을 마친 것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좀 쉬십니다. 지났다고 없이 10분밖에 안 되네. 내가 지금 네, 너무 재밌죠. 아니 무슨 보증기 약 떨어져갖고 서가 안 들려버려요. 그렇게 여러분 뺐으니까 또 약을 넣고 충전하고 해놓을게요. 네. 아. 옛날 걸 가능한 걸 생각하기 어려워. 뭐까지 물어볼 수가 있는. 문자와 해놓게 어려워.
어이, 정경동네. 네. 귀가 안 들리면 이 이상이 눈도 안 보여 그래. 그 힘 빠져버리니까 눈도 안 보여. 나이가 80대 넘으면 네. 하루하루가 멘탈리티가 달라지는 소감입니다. 딱 귀가 띵동띵동 세 번을 딱안 들어오고 아무 소리 안 들어오고 그렇게 열째 안 들리지만 들리셈 치고 이제 아니라고 써야지. 그때 이 바로 뭐냐면 베토벤이 그 마지막에 베토벤 창조한 곡 이제 남부 나인 아닌가요? 그때는 베토벤 완전히 귀가 다 멀어버리더라고요. 진짜 시력도 떨어져. 그때 그 자기가 그 자꾸 어떤 영감에 그냥 우주와 자기가 한 단으로 잡아버린다고. 근데 웃긴 것은 뭐냐면 내 손 잡고 있으면 꽁꽁 울리는 것이 느낌이 와. 난 전체 흐름은 기본가 안 들려요. 그런데도 그 느낌을 자기는 영감으로 받아들여갖고 마지막 그 아니 넘버 나이. 남은 아이를 연결했더니 그냥 자기가 그 영감에 오는 것에 의해 자기 미치가 광적으로 내가 이 음악을 완성했다고 경지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넘버 나인 때문에 베토벤은 음악의 아버지. 악성이라고. 음악의 아버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 귀가 안 들리고 혹은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 시대 말한 보부사님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요 손의 감각이 발진되어서 이 사리고만 가면은 한 번 지나가고도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몸 전체는 이 뇌가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하는데 한쪽 팔에 힘이 없으면 이쪽 잘라진 사람은 남은 팔에 힘이 못해진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특히 중국 그런 여름 뭐 중용이네 뭐이네 하는 것이 심상학이라고 마음을 보는 학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보는 학인데 중용도 마찬가지고 나할때 이제 그 마음이 뭐냐고 그래서 마음이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러다 보니까 그 심장이 원래 마음이 없으냐 그 마음이 여가 있는 걸 알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마음이 뭐냐 생각이니까 이 선생님 마음이 뭔지 모르지. 그 마음을 한말 말하면 여러 가지 연결시키는 공식적인 그래서 마음은 여가 있는 거에서 얘기가 있는 거야. 일과 이걸 옛날 사람들은 이것들 인과관계 사람들은 그것을 다 묶을 수 마음을 있다고 느껴지는 게 가슴으로 봤다고 말이야. 신호애락을 느낀 것이 가슴이지 않냐. 그래서 결국 뭐냐 그쪽으로 가면서 혼란이 와. 뭐냐 마음은 그리고 아무리 봐야 마음을 못 보잖아. 아무리 봐야 마음을 못 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요즘은 서양 사람들은 이쪽으로 본단 말이야. 이쪽으로 보니까 뇌가 발달해서 인간이 문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도 그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실증이 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요 아니 이게 왜 안 나오셨다 내 얼마나 유해하나 모르지. 예. 그건 무엇인지 모르잖아. 자 도화서가
생각과 행동이 중용 쪽에 가깝냐? 그러면 중용이 좋으니까 중용제에 가까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내 판단과 행동이 이 중용 쪽에 가까운 생각과 행동을 해야 배운 목적이 아니야. 이걸 뭘 어려울 때 하는 건 아니지. 정교수가 율곡 선생님 그 성인 그 뭐니까 소리고 좋잖아요. 그 앞에 사복이 봤어. 왜 여기 뭐라고 했냐? 근데 우리 주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한지 희노애락, 내가 즐겁고 슬프고 분하고 쾌락을 느끼고 그건 우리가 이제 그 성리학에서는 기초가 아닙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기 전 단계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일어나기 전 단계가 중이라고 있어요. 중용.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떤 이제 우리 친구하고 문제라든가 그 사람 예를 들면 하나님을 얽혀있는 이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불평을 해도 그건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 그런 뭐냐 했는데 불교에서는 평상심이라고 그래요. 평상심. 그녀라고 잘해서 맞으면 내가 평상심 뭐냐면 희노애락이 기가 일어나기 그전의 마음의 상태. 그 판단과 그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우리 마음을 모아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중용이다 그래요. 근데 아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볼 때 처음 보더라 나 이거 볼 때 소금 분이 있었잖아. 짜고 싱겁고 그게 나오고 또 이제 조각록 쓴 사람들 어떤 신문을 볼 때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가까이에서 연구해보고 묵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한신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기보드에서 실패했던 거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오고 막 그런데 이것을 예로 배우지만 실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내가 집안일이나 무슨 국가일이나 예를 들어 문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즐거우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희노애락이 나타나기 그전의 상태, 그 마음, 그것이 이제 종용 또 시비다 이렇게 떼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수없이 섞어갖고 앞으로 완성해 나가야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니까 일단 덮어놓고 그래서 나는 뭔 말고 하니 이런 걸 배운 것은 내가 여기저기까지는 이러이러한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런 거지 중용을 배우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 나가는 것이 중용에 가깝다. 그게 돼야 출사부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이거 그걸 지금 읽어서 되는 건 아니다 보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때 이게 이런 넘어보는 게 볼 때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 이야기 끝났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옵니다만 끊임없이 아까 말하자면 아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을 먹었으면 죽는 날까지 숨 끊어진 날까지 그 근본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다한다. 제가 그 마음이 중용 기본 방향이라고 저는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이제 당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잠깐보다 개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간절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 다음에 다음 수요일 목요일이 14일, 15일인데 14일, 15일은 얘기가 오늘 안 였답니다. 그래서 그때쯤 내에서 한번 우리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연말 모임을 한번 가졌으면 어떠겠냐. 무슨 말이야 뭐 망년 모임이 합니다만 그 전에 그러면
그날 언제라고? 15일입니다. 목요일이요. 12월 15일 날 장소를 어떻게 찍냐를 생각해 보니까 낮에 저녁 여기 어두우니까 낮에 지금 그 아까 본 대인시장 안에 예. 송가네입니다. 송가네요. 송씨는 이제 송가네라는 식당입니다. 뭔가네? 송가네입니다. 아, 송가, 네. 송시내지만 송가네라고 하는 그 음식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징은 뭐냐 그러면 삼겹살을 대백밥처럼 아주 이쁘게 썰어갖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 아주 그 유명한 집이어서 거기를 맨날 여기 무드하고 그다음에 소극장하고 몇 번씩 답답하면 가서 거기서 막걸리 한 잔씩 먹으면서 먹는 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푸지고 돈도 적게 들면서 또 서비스도 좋을 것 같아서 거기서 15일 날 12시로 정해서 거기서 새로 담는 거면서 거기서 뭘 생각하냐면 현재 마지막에 지금 저것은 이 중용과 맹자 이걸로 끝낼 것이 아니고 여기다 또 다시 공부 현수토를 가미해서 이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고 싶으냐 그러면 삼봉 정도전 선생이 그동안에 전수했던 한군 사상을 조선조 왕조의 사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삼봉 정도전 선생이 만들었던 조선 경국전입니다. 조선 경국전 가지고 전 대학에서 한 4년 동안 강의를 해봤습니다만 그 원문과 번역문들이 이미 다 준비돼가지고 그동안에 화담사 일이 잘 되면 하려고 다 강의 계획까지 세워놨는데 그동안에 그것이 그냥 시비하고 직수련다고 모든 게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현재 지금 향수를 구하려고 애를 쓰고 보니까 화담사는 나중에 수리가 끝나면 내년쯤에나 이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선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적어도 광주에서 3.1운동 후에 독립운동을 주도해 왔었던 한국 최신문의 역할을 했었던 최한영 공부 가장 사랑받았던 동생인 아우인 바로 그래서 이쪽 사람 살기 위해서 원을 세워갖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 집안의 이 둘째인 대성약국을 만들었던 최기영 선생이 만들었던 그 건물에서 5층에가 지금 한 30여 되는 방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500만 원 권유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는 마음대로 꼭 오전만이 아니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밤중에까지 공부할 수 있게 써갖고 야간 출두하게 막 그렇게 양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아직 구직 계획 안 했는데 워낙 만나서 그래서 그쪽에서 이 적어도 두 가지만은 우리 입장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적어도 광주만은 지역에서 우리 민족 사상이란다 우리 고정신을 지금까지 도움 만들지 않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첫째는 뭐냐 그러면 아까 삼봉 정도전 선생의 내용을 가지고서 조선 경국전에 관한 강의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중국보다 앞선 위대한 법전을 만들었던 경국대전을 공부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앞으로 가지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중국에 관한 공자리 맹자리 이후에서 모든 경전의 가장 중요한 정수를 첫째로 만들었다고 완성했다고 자랑하고 계셨던 저 태계 선생은 성악 10도에 대응해서 미국 선생께서는 성악 지교라고 해서 그 성현들의 가르친 바를 꼼꼼하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실천하고 이어나가는 핵심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성악 지교란 말입니다. 우리 그처럼 가보자고 그 성악 지교에 관한 강의와를 그래서 우리 사상을 적어도 한국적 차원에서 첫째로는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첫째로는 아시아적 정신으로 통합해가는 공부를 우리가 무슨 광주 전남북 통합해가고 누가 주도권 잡는다고 알고
조용히 은거히 구기견을 숨어서 공부하는 운동을 시작으로서 한번 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뜻이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적어도 15일날 모아서 유격되는 한번 구체적인 안하고 말씀드려볼까 대화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받도록 기본 자료를 마련을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쪽 지역의 선봉 정도는 선생이 이 적어도 이 관장 이태조한테 이성계한테다가 적어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국조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당당한 나라라는 것을 가지고 기초작업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정치를 만들었던 그분의 정신이 싹 떴던 지역이 바로 한국 정돈 선생의 그 싹 떴던 지역이 무적지가 나주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귀화만 네? 나도 귀화만 썼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그날 15일 무덕 잠깐 무덕 15일 날 우리가 여기서 사전에 여기서 9시 반에 10시쯤에 나중에 잠깐 좀 들렸다가 12시까지 저쪽으로 그 안에 도착을 할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이면 적어도 현재 예정으로서는 우리 무덕 차하고 또 서울장 차하고 두 사람 차 가지만 한 10여 명은 가서 현장 답사하고 나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부장하고 그래갖고 옷을 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이면 그 안에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나 무덕한테 얘기를 해줘서 우리가 출발할 때 이제 간다는 얘기를 해서 여기서 광주에서 10시쯤에 가갖고 나중에 거기 아까 말하자면 정돈 선생 그 우배지 더 나가서 정돈 선생님 오셔갖고 여기서 그 말하자면 조선경국전 구상을 해왔던 지역을 다녀갖고 와서 그 뜻 갖고 한번 우리가 좀 12월 달에 있어서 마음의 모임을 가졌으면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해서 교육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로 얘기해서 진행으로 오고 이제 가기 싫더라고 그렇게 혹시 더 무슨 말씀 있으면 상담해 주시고 그럼 부탁 이 선생님 방식 같이 할까? 그냥 끝하고 다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에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그 계산 34분 다 남았네. 지금 해서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하고 그 뒤에 부분까지는 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3페이지 6째 줄부터 나가고자 합니다. 당시에 여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아까 했던 대로 딱 중간에 보면 기원 636년부터 하겠습니다. 636년은 그러니까 강납대 현장이 아까 여기서 나란타사라고 하는 이 계현스님이 계시는 최고의 불교 학부에서 또 그 다음에 5년 동안 공부까지 더 하고 나와서 그 전체 인도 불교 내지 세계 불교에 있어서 10사람 안에 드는 수위까지 과학적인 불학자로서 대사로서 지위를 얻은 다음에 현장은 이제는 거기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싶어서 나는 사변로 대현 큰신 대선사 앞에서 이제는 공부 끝났을 때 돌아가는가 사변 작별 인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붙어서는 이제는 현장이 현장단임자로서 자기의 정신과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에 있어서 성자적인 준비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별료 개연하고 외출유학 이게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인도 왔으니까 인도 바깥을 구경하면서 배워야겠다. 저는 아까 나란타사에서 불교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2년 현장을 불러봐야겠다. 그래서 외출유학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다. 전학을 했다. 하는 연착 항하에서 선도료 현재적
벵갈라하고 연착, 인도, 반도, 동안, 남하 해서 앞에 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나와갖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항하입니다. 항하 보이죠? 예? 예. 간시강이요? 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데로는 항하고 발음은 간지시강, 인다스강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면 간지시강은 동쪽 하지만 그 앞에 벵갈라라고는 방글라데시가 있는 지역이 바로 만남 인다스강 아닌 간지시강은 간지시강 옆을 지나가지고 연착 인도 반도의 동안 남부 인도 반도의 동쪽 해안 지역의 남쪽으로 연착 줄줄 따라 내려갔다 왔다. 그래서 도요 하 현재적 어디 갔냐? 하는 뭐뭐 과학적 하 현재적 사리랑카 사리랑카 뭐요? 사리랑카 스리랑카의 현재의 스리랑카 지역까지의 그 스리랑카의 뭐죠? 세상에 스리랑카는 난자하고 울산자와 난자 합쳐갖고 상하가 합친 것이 카요. 그래갖고 격해 바다를 이어서 상망적 발라 지역에 하지만 스리랑카 반도가 보이는 발라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 연착 인도 반도 그리고 나서 그 다시 한번 스리랑카 앞을 지나갔고 다시 또 다시 한번 계속 나가서 인도 반도를 따라 올라가. 안착이란 말은 뭐냐면 연착이란 말은 해안선을 줄줄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디 갔냐? 연착, 인도, 반도, 서안북상, 인도, 반도, 서쪽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문료 세계 저명적 예술보고 아잔타 석굴이라고 그러면 인도에 있어서는 불상이라는 데나 조각이 지금 제일 많이 남아있는 세계의 인도 조각 미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문료 어디 갔냐? 세계에 가장 유명한 예술보고 예술보배가 모아져 있는 곳인 아잔타 석굴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또 다시 한 번 더 또 침입 인도 반도적 복수 그리고 나서 다음에 서안으로부터 다시 보여 또 한 번 동쪽 해안 서쪽 해안 갔다가 다시 한 번 어디로 들어가 바로 어디로 들어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쉬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인도 반도적 복부가 중국의 백대기야. 인도 반도 대부분 중심 부분으로 다시 한번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동해안 서해안 거쳐서 그 다음에 인도 반도 중앙 부분으로 복지로 백대기 있는 데로 들어갔다. 그까지 들어가서 다 둘러봤단 말이야. 그리고 연구에 서진도 현재적 박기사건 그래서 다시 인도 다 둘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서쪽 인도 지역인 인도 반도가 아닌 서쪽 인도 별도 지역인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옛날 파키스탄과 인도가 안 나눠졌죠. 지역으로는 파키스탄 지역하고 인도 쪽으로 틀립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파키스탄 지역에도 서쪽으로 나아가서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착 인도하 북상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어디로 갔냐면 아까는 뭐요? 간지시강을 갔다 이번 뭐요? 인더스강인 인도 강릉 북쪽으로 다시 갔다. 하지만 히말라야 산으로부터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간지시강이고 서쪽으로 흘러가는 놈은 인더스강이고 그랬고 인더스강 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서 그래가지고는 거기 가서 뭐냐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도료 현재적
극삼이 남북 극삼이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카스미르라고 합니다. 이 카스미르 지역의 남북 지역에 사모하였다. 남북 지역을 사모란 말은 다시 둘러보았다. 현장 다시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서 경제절이 거기서 다시 또 제절이에서 유거노양면 그도까지 둘러보고 나서 문제는 바로 카슈미르 지역에서 말하는 서인도 지방에서 2년 동안 남아서 유거누 요양면 2년 동안에 다시 한번 마지막 공부를 했다. 얼마나 공부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진행 불학 이론 연구 거기서 바로 카슈미르 지역에서 불교 이론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또 좋은 분위기를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해서 그다음 뭐 난 다음에 현장 그 공부를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다음부터 현장적인 성예는 전변요 정계 현장이라고는 중국 중의 성명 알려져 있는 유명한 명성이에요. 성명 명성이 성예가 전변요 정계 천축 온 인도 전체 지역에 전계란 말이 전체란 말이에요. 전체 속에 전변요 널리 다 터지게 되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현장으로 말미암아서 인도와 중국이 문화적인 친화력을 갖게 되고 서로 이해력을 갖게 되고 이렇게 말만 어떻게 보면 유럽에 비해서 중국과 인도는 그렇게 필요한 전쟁을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내용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 있어서 인도와 중국은 유럽처럼 독일과 프랑스처럼 그냥 그렇지처럼 틈만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적인 요소는 상징적으로 동아시아는 아시아는 평화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갖고 글로 말미암아서 피공인 위천축 그래서 피공인 위천축 최박학적 분석대사 그래서 천축의 인도 땅에 있어서 가장 과학적인 불학대사 불교를 배워왔던 큰 스님이라는 사실로 공인되게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도에 가서도 불교 중으로서 가장 당당한 모습을 가지면서 이 속에서는 현장 올리는 내용으로 설명하지만 그 뜻을 보자면 이건 뭐냐면 인도와 중국이 아시아 두 강국 속에서 휘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을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면 저천 그날 그때에 하는 첫째 날짜가 똑같을 거예요. 이때 이날에 그 바로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정관 19년대 그게 아까 지금 현장이 가기 시작할 때가 아마 정관 2년인가 됐죠. 그 정관 19년 됐으니까 그대로 보자면 지금 말하자면 17년 18년 됐죠. 그래서 정관 19년대 정월 24일 날에 현장이 대작 654부 불경하고 650여 번은 650여 부부 불경을 대착 다 간직하고서 그다음에 역시 18년 여긴 부분 역은 경력 역사니까 18년 동안의 시간을 지내고서 그 다음에 한섭 5만 여리의 이 거리를 한섭 여기 두루 돌아다녀 보고 걸쳐서 말된 경서역 5만 여리 걸치고 서역을 통해서 회도요 상안에 현장이 10년 만에 17년 만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저천 현장이 도달하는 그날에 첫째 날짜 그날에
장안성은 인산 이래가 되었고 노양변에는 만요 향안과 하선하다. 그래서 현장이 정안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이 바다를 이루었다. 인산 이내를 이루었고 사람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고 그래서 산을 수없이 많은 산을 모았고 기르 양편에는 노양변에는 만요 향안과 선화 그 양쪽에는 향 아니니까 일마좀 책상이 난다는 향 되겠죠. 향 놓았던 곳과 그 다음에 생화 싱싱한 꽃들 놓았던 것들이 양쪽에 파만요 널리 다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나고가 끈춘하고 나는 알아주고 황칭을 나고라는 건 바라소리나 혹은 징소리가 북소리가 이 원천지를 시끄러웠다니까 푹푹 울렸고 그래서 승리가 수만이 승리는 뭐냐면은 남자 중과 여자 중절 모든 스님들이 수만명이 대성장대하였다. 줄을 서서 장대 대성 큰 긴 줄을 이루어가지고 줄을 서서 한 2시간 섰거든요. 그래갖고 수만 명이 줄을 서서 사람을 맞이해서 열영적 저위 도석천 취경대선적 위대 경우 열렬히 서쪽에 가서 경전을 석천에 가서 경전을 얻어왔고 경전 얻어오는 일을 대선이니까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뜻이겠죠. 승리했다는 뜻이만 아니라 달성했던 큰 영웅을 열렬히 훈훈하게 영접하고 되었고 그래서 경파타 대회례적 이 경건과 불상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져왔던 말이에요. 대회례적 같이 대는 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받들어 가지고 모셔왔던 그 경건적 불경과 불경책들과 불상 부처님 모습들을 안방제 홍복사라고 하는 전란제 저쪽에다가 하나님 모셔왔던 받았단 말이죠. 장태종이 당승 시경적 정신 소감동에서 특히 타료 계상 방전령하여 그 장안하여서 하타 영접고 낙양 행궁행하고 인계하고 그래서 당태종은 현재 당태종이 있는 곳이 뭐냐 그러면 현재 있는 곳 낙양성이에요. 낙양인데 옛날 수도가 어쩌냐 하면 장안입니다. 그 옛날 수도가 장안이 지금 서안입니다. 이곳은 지금 특히 저로서는 이 현장 이분이 나오고 그 현장 저는 지금 현장 조상에는 부처님 현장 발등에다 제가 수없이 입맞추고 온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니까 좀 달라서 이게 다릅니다. 황태종이 당나라의 중이 경을 취하여서 경을 얻기 위한 정신을 가지고 그 고생에 갔던 것은 정신적 취경 정신에 감동을 해가지고서 감동해가지고서 특별히 하료 제상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당태종의 분신인 제상인 황현명이를 특별히 보냈다. 어디로 보냈어? 어디로 보냈냐면 그 장안까지 가서 파영접 낙양행궁길에 그래서 장안까지 내 대신에 당신이 가서 현장을 영접해 가지고 그래서 낙양행궁 현재 살고 있는 낙양의 현재 살고 있는 궁전으로 왕궁 데까지 모시고라라고 보냈다. 그래서 보낸 다음에
요 타고 소형 불러서 소견이나 현장을 타니다 불러서 그를 보고 나서는 극유흥치기 이 청타 이 술선료 서역과 천축적 변문 그리고 나서 아주 극유흥치 아주 말할 수 없는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서 청타 술선적 다시 말하면 현장법사가 설명하고 있는 서쪽 나라의 얘기 서역과 그 다음에 천축적인 천축 인도 땅 지역을 둘러봤던 얘기 천축적인 땅 지역을 둘러봤던 견문에 관한 얘기들을 철수 말하는 것들 자세히 듣고 나서 그리고는 병권타 바로 뭐냐 이제 공부 끝났을 때 권타 환속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머리 길르고 쉽게만 나오고 당나라 정치 가처자 하고 권유를 했다. 끝나니 권타 환속 돌아와서 내 각시도 없고 책도 났고 그리고 나는 장수 줄게. 이 속에는 무엇이 되냐? 상황에 따라서는 나 뒤를 이어서 네가 당나라 왕위까지도 이해받을 수 있다는 까지를 던져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그리고 황조와 자기 치니까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던 정성을 가지고 부처법을 가지고 도와라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현장이 불금 제가 끝까지 가서 부처법 배우고 와갖고 다시 당나라 왕궁에만 또 머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현장이 불금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완언사련도 완은 거기에 부드러운 말로서 기와에 내가 죽는걸라고 머리 바꿨는데 또 머리 길러갖고 박수고 해서 어디부터 하겠습니까? 완곡하게 말을 의존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예, 그 다음에 한치탁 페이지로 넘어갔다면 3월 초 저천때 그래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12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3월 3개월 되어갖고 3월 초에 어떤 날에 3월 초 3월 초 하루 날이에요. 3월 초 1 그날에 현장이 동낙양 해양 낙양으로부터 해도요 장안으로 돌아왔다. 장안은 옛날에 붙어서 있었던 풀수도고 그 다음에 낙양은 현재에 있어서 당나라의 수도. 그래서 의지 아니하에서 불구해서 얼마 안 있다가 선후 겉가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제 홍복사와 차은사에 주지하여서 영문하였다. 그래서 주지 역장 이런 말이 뭐냐면 역장이 뭡니까? 번역했던 중국의 인도에 갖고 왔던 의경을 다시 번역하는 작업에 일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자꾸 잔치가 되셔서 온다만 저로서는 여기 그 뒤에 있는 데 홍복사는 제일 처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장안 말고 낙양에 있는 곳에 가장 거기가 바로 거기 자은사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가 바로 마을 자은사 있는 데가 제가 거기 방문해갖고 거기서 하루 쉬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가기가 공부해봤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홍복사와 자은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주지 역장 인도에서 갖고 왔던 그 많은 경전을 번역하는 장소로서 주지 중심 지역을 삼고 그 다음에 제자은사 또 더 나아가서 그 자은사에다가 수건용 대안탑이라고 하는 대안탑은 큰 기러기 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장이 뭐냐
인도로부터 경전을 중국から날라오는 경전을 어깨에다 지고 날라왔던 큰 기록이다라는 뜻으로 그 경전을 갖고 왔던 여기다 경전을 보관하는 것이 거기 말하는 대안탑입니다. 그 대안탑을 여기다가 씌웠어요. 좌비 저경진동 그리고 그 대안탑은 뭐냐 하면 경전을 불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를 보존하는 거예요. 경전을 저장하는데 보존하는 데 쓰기 위해서 경로 20년 전지 불해적 노력 20년 동안에 전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불해적 배우지 않고 했던 노력을 붙여서 경과 약 20년 노력을 통해서 타와 여원문이 역출교 일정 75부 공 1335번 75부에 해당하는 1335번이라고 하는 사실 말은 인도에서 모든 중요한 경전들을 다 현장이 다 갔다가 중국에다가 번역해 갖고 그 바로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자은사 대안탑에서 사업을 끝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당선이 들어와서 다시 배선하자고도 하겠습니까? 그 일을 끝내었다. 그리고 나서 영외 그 외에 또 별도로 말하자면 하는 환화 더욱도 변기 화상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상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 공동 편사로 대당서역이 당나라 사람으로서 서역에 다 둘러보고 다녔던 당시로 봐서는 아마 지금까지도 봐서 그 당시 여행지로서는 현장은 대당 서역기 같이 큰 기억이 없다고 봅니다. 대당 서역기라고 하는 거대한 하지만 인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인도 문화 정보를 정리해 놓은 서역기를 공동으로 누구하고 같이 했냐 그러면 변기 화상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편집했다. 그래서 이 저부 유기는 이러한 부분은 유기란 말은 여행기죠. 이러한 현장 여행기는 기서병 요술료 포괄 현재적 아국적인 신강 이급 아프간 그 다음에 이 속에는 무엇이냐 현재 그 요술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현재에 이런 땅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에 관한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요소도 정치적 요소도 되고 이 정도 가지면 서양 같은 경우 자료라고 전쟁 보냈죠. 근데 서로 힘을 갖다 오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안 벌어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속에서는 현재에 있는 아국적인 생각, 중국 땅 쪽에 관한 것들까지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쪽 연결된 기억을 다 설명해보자면 조금만 설명해봅니다. 포괄 현재적 아국적인 신강성 이후에 신강성으로부터서 이급 아프가니스탄 지역까지 그 다음에 파키스탄 지역까지 인도 그 다음에 맹갈랍이라고 하는 것은 방글라데시입니다. 그 다음에 니팔이라고 하는 것은 니파라고 하는 네팔입니다. 네팔이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 등의 국가적 지역 경지목 지역 그 모습과 땅의 모습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지금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성지 풍광 이 지역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인도 파키스탄 이 지역에 있어서는 성지 큰 거시와 시장들의 모습 풍광 그 다음에 풍광 모습과 그 다음에 풍속 민정과
그 다음에 명승보적과 이것들은 다 근데 다 이거 말고 다 무슨 거? 그다음 종교 문화와 저보다 그 다음에 역사 인물과 그 다음에 전설 고사와 그 다음에 현전 고사가 들어있는데 교재가 아 예. 공부하고 내용이 상징하고 내용이 상징한 말은 자제하고 그 다음에 문필이 이 은근하고 글솜씨가 은근이라는 말은 정확하고요. 어영부영 함께 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준학하고 분명하게 하고 참고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준학이면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초이 피역 성하종 외교 그리고 조이 오자마자 시간이 너무 늦지 않도록 말이에요. 너무 늦지 않도록 서둘러서 피역 성하종 외래의 문화 외래 글자 그러니까 외문 속에 뭐냐면 30절 8이여 인도가 들어있더라고요. 외래의 문자들에 관한 것들도 피역성 다 번역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이 일부 체계 명적 그래서 이것은 성이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세계에서 유명한 명저로서 이 세계의 유명한 저술로서 유명하게 저술 성이 완성하게 됐던 것이다. 대연구 중화 그래서 이것은 연구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와 중국 서부적 역사, 중국 서부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지리와 경제와 문화와 등은 소유급위 중대적 합천가치 그것들은 그 문화와 역사 이 모두가 극히 아주 대단히 중대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됐습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그 후에 현장이 와서 정리 왔던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부분이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당현장은 난능아기하고 시계, 유거, 유해, 시유동이 소위 타성로 만세적 표순이었다. 현장은 당나라 현장은 이 난능가비 이와 같이 이보단 더 귀한 사람이 가위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말이야. 난능가비 이보단 더 난능가비 번역하면 복잡한 제식으로 번역해주면 합니다. 이보단 더 귀한 일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가장 귀한 일을 능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그러므로 그는 유거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유거 갈 때부터서 유해 돌아올 때까지 유시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은 소위 성묘 만세적 초선 그 사람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성유 만세 온 세상에 세상을 위해서 만세적 초선이란 말은 귀감이 됐다. 초술이란 말은 모범이 됐다. 모범적인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중국문제는 현장에 가서도 싸움 한 번도 안 붙이고 인도가 중국이 현장으로 말미암아서 문화 교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인도와 중국의 내왕내지 이루어지고 그 외의 모든 부분들에 유통이 되는데 도움이 됐음경적 이 속에서는 현장으로 말미암아서 싸움 붙이고 인도 붙이고 민족 지고 나중에 그런 정보를 갖고 인도 놈들이 중국 놈들이 써먹고 했겠지만 이 처체만 것은 한 건도 세상에 위해서 나쁜 방법을 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명한 만세적 초술이 되었다 해서 초선입니다. 건드리 섰다니까 모범단. 그래서
다음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성거가 목단이고 수가 성이 성거가 목단이고 수적이 석천한다고 하는데 성이 뭐예요? 성거가 뭐니까? 이 박스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박스님. 성거가 뭐니까? 바로 나무를 쓸 때 그 옛날 꼭 큰 톱만 갖고 뜬 것이 아니라 끝이로운 줄을 갖고 쭉 양쪽에 당기고 보면 오래오래 되면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나무톱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새끼줄 톱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줄로 만들어진 톱이 바로 큰 나무를 끈을 치는 것이고 줄톱이 세상에 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것이고 수저 물방울이 똥똥 떨어지다 보면은 석천 돌에다가 뭘 끓는 것처럼 그 다음에 위처럼 시시각각으로 보면 쉬지 않는 끝나지 않는 시간의 연속을 두고 시간은 끝나지 않는 시각 연속입니다. 불방지 주구적 목표적 이 정무소치가 끝나지 않는 불방이 포기하지 않는 쉬지 않고 추구되어 왔던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이것이 부적의 그 정성이 모아졌던 까닭이 결과가 소치가 바로 말하면 대이 불사하고 새겨지면서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때 다른 말은 버린다 말이니까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금석이 아루하에서 쇠붙이와 돌 속에가 그 흔적으로 새겨지게 되어서 글자로 새겨지게 돼서 시시 학고 수습적 결과 이것이 바로 말하면 학고 쉬지 아니하고 학고 쪽에다 새기는 노력으로서 학고 수습 그리고 탁고 훈련했던 훈련 쌓아왔던 성성의 결과가 이와 같이 현장에 의해서 오늘날 인도와 중국이 연결되어진 중국이 예쁘게 쌓고 딱 보다 보니 시간이 딱 시간 되었는데 오늘 모처럼 시간 딱 들어서 끝낼까요? 네. 그 대신 한 가지는 해야 해. 그 다음 똑같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 84페이지 그 밑에 나오는 3 인식보 착보 하면 인식보 착보 하면 착오를 바로 인식하면 깨닫게 된다면 겉도로 치 입즉 대정하라 바로 고쳐야 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바로 말하자면 앞에 있는 것 같이 끊임없이 양지역을 연결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이 내용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근데 이 내용은 바로 진시황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영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어려운 속에서 영정이 19살 먹었던 사람이 정성을 모아갖고 천하를 춘추와 전국지를 통합해갖고 천하 통일을 때에 이룰 때는 간단히 말하면 영정이 개혁을 해나가는 때 잘못했을 때에는 바로 목숨을 걸고 바로 그것을 잘못을 인식하자마자 착오를 인식하자마자 바로 곧바로 입직 곧바로 입직 그 자리에서 대적 잘못을 고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얼마 동안 몇 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페이지에 걸쳐서 철저하게 과지를 거쳐온 방법을 통해서 천하통일의 진중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여대목도 말하자면 중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행착오를 통해서 거쳐나가는 것이다 닦고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시가 준비를 하고 오늘 뭐처럼 시간 한번 맞춰갖고 끝내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미치고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에 처음으로 시간 한번 딱 맞춰 이거 사업 되었는데 벌써 5분 야 그래서 공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